지금의 40대 이상에게는 TV는 정말 소중한 존재였죠. 어렸을 때 주말의 명화를 엄마 아빠와 봤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고 개콘 방송 시간을 기다렸던 기억이 추억처럼 떠오릅니다. 무한도전은 시청률이 30%를 넘겼었고 시청률 40에서 50%가 넘는 드라마가 많았죠. 대장금 최고 시청률이 마지막 화인데 57.8%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나영석 PD의 프로그램이 시청률 0.7%를 기록합니다. 광고 매출은 10년 전 2조 원이었는데 지금은 8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거의 3분의 1 수준이죠. KBS와 SBS는 수백억 원씩 적자를 냈고 MBC만 겨우 흑자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예전에는 방송국이 진짜 왕이었죠. 광고할 곳이 TV밖에 없던 시기에는 서로 광고해달라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콧대가 높아졌고 진짜 슈퍼 갑이었죠. 제가 90년대 후반 방송국 방청객 동원해주는 알바를 했었는데 같이 일했던 형이 유명 쇼프로 PD에게 뺨을 맞았습니다. 이유가 방송 전에 PD 자리에 항상 먹는 음료수를 안 사다 놨다는 게 이유였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기가 막히죠. 마음에 안 들면 업체 바꿔버리니까 어디다 하소연할 것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참았던 거죠. 몇 년 있다가 취업해서 선거방송 관련해서 방송사 파견 나갔을 때도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수직적인 구조였는데 빨리 끝나라 하면서 일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콧대 높고 잘 나가던 지상파가 지금은 몰락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나영석 PD는 1박 2일로 시청률 40%를 찍었고 삼시세끼 꽃보다 할배를 히트시킨 PD입니다. 그런데 2024년 지상파로 돌아와 시청률 0.7%를 기록합니다. 요즘에는 예능 시청률이 3%만 넘어도 대박이라고 합니다. 과거 무한도전은 10% 밑으로 떨어지면 이거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랬는데 지금은 상황이 심각합니다. 드라마는 더합니다. 0%대, 1%대 드라마가 수두룩합니다. 한 드라마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청률 15%가 넘으면 이제 기적이다. 주말 연속극이나 일일 드라마 아니면 두 자릿수는 절대 불가능하다. 상황이 이러니까 젊은 배우들이 TV 드라마를 출연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출연한 드라마가 시청률이 안 나오면 이미지가 안 좋아지잖아요. 이러니까 유명 배우들은 넷플릭스로 가고 지상파는 신인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광고가 안 붙고 돈줄이 마르죠. 드라마는 제작비가 많이 드니까 최대한 제작을 줄이고 돈 덜 드는 예능을 많이 제작하는데 이것도 시청률을 죽쓰고 있죠. 불과 10년 전만 해도 지상파 3사가 광고로 2조 원 넘게 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8천억대를 번다고 합니다. KBS, SBS가 수백억 적자이고 지상파 3사 중 흑자를 낸 곳이 유일하게 MBC 하나뿐입니다. 한 방송국 광고 영업 담당자의 고백이 뼈아픕니다. 10년 전만 해도 기업들이 제발 광고 한번 실어달라고 줄을 섰습니다. 우리가 완벽한 갑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대기업 담당자 한번 만나려고 찾아가 기다린다고 합니다. 영업사원처럼 광고비 깎아드릴 테니까 한번 넣어달라고 사정을 하는 거죠. 그럼 그 많던 광고주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넷플릭스로 갔습니다. 방송 광고는 비싸고 프로그램이 특정된다고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보는 거라 효과가 미비하고 그에 반해 유튜브는 정확한 타겟팅이 되고 비용 대비 효과도 좋죠. 같은 예산으로 유튜브는 수백만 명에게 도달하는데 TV는 수만 명만 봅니다. 전체 방송 광고 시장에서 지상파 점유율이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지금은 4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종편이랑 케이블한테도 밀리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젊은 세대가 아예 TV를 안 본다는 겁니다. 20대 중 매일 TV 보는 사람은 절반도 안 됩니다. 유튜브 이용 시간은 하루에 50분, TV는 17분입니다. 3배 차이가 납니다. 20대들은 TV가 있어도 거의 안 켜죠. 틀어도 넷플릭스 보든지 유튜브를 틀지 방송은 거의 안 봅니다. 문제는 앞으로가 더 심해질 것 같다는 거죠. 시청률과 광고가 떨어진 데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방송국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앵커가 바뀌고 논조가 180도 바뀝니다. 팩트체크도 제대로 안 된 내용을 단독이라고 터뜨리고 나중에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져도 정정보도는 자막 한 줄 내보내고 끝입니다. 악마의 편집이 뉴스에서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팩트 체크가 가능한 세상입니다. 방송에서 특정 발언을 편집으로 왜곡하면 유튜브에 반박하는 원본 영상이 올라와서 조회수 수백만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정타가 KBS 수신료 사태였죠. 이게 시대를 불문하고 문제가 됐던 건데 KBS는 40년간 정기요금에 수신료를 끼워 넣어 강제 징수했습니다. 매달 2,500원씩 연간 7천억 원을 걷어갔습니다. 저희 TV 안 보는데요? 라고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걷어들인 돈이 어디에 쓰였을까요? KBS 전체 직원의 46.4%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연봉 1억 이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맨날 적자 보는 회사가 이게 말이 됩니까? 수신료 걷어서 억대 월급 준 것밖에 안 되는데 수신료 낸 사람들은 짜증이 나죠. 더 충격적인 건 이들 중 상당수가 보직도 없이 빈방에서 시간만 때우는 무보직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KBS가 내놓은 해명이 더 가관이었죠. 무보직자는 2,000명이 아니라 1,500명 수준이다. 500명 줄었으면 뭐 용서가 되는 건가요? 결국 참다 못한 국민들의 여론에 힘입어 정부
정부는 수신료 분리징수를 시행합니다. TV가 없는 경우 KBS 홈페이지나 한전에 전화하면 안 내셔도 됩니다.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저희는 TV가 있어서 신청을 못했습니다. 수신료 수입이 7천억 원에서 1천억 원대로 무려 7분의 1 토막 날 거라며 KBS 내부는 패닉에 빠졌죠. 시장의 평가는 냉정했습니다. 자업자득이다, 쌤통이다 라는 평가가 많았죠. 지상파가 이렇게까지 된 데에는 스스로 자초한 부분이 많습니다. 2014년은 유튜브가 막 성장하던 시기였는데 방송국들은 위기감을 느꼈죠. 그래서 담합을 결의합니다. 우리 방송 콘텐츠를 왜 유튜브에서 보게 해? 싹 다 내려. 보고 싶으면 우리 방송국 홈페이지 와서 돈 내고 봐. 실제로 유튜브에서 방송 클립이 싹 다 지워져 버렸습니다. 자신들이 콘텐츠 공급자이니까 일개 플랫폼인 유튜브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착각한 거죠. 결과는 아시는 것처럼 시청자들이 방송국 홈페이지 가서 결제하고 봤을까요? 그냥 방송을 안 봤죠. 편하게 볼 수 있어서 본 건데 그걸 막으니까 뭐 안 보면 되는 거죠. 그 빈자리를 창의적인 콘텐츠가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먹방, 게임 방송, 1인 미디어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죠. 방송국은 뒤늦게 유튜브 영상을 풀었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습니다. 2014년 사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지상파가 디지털 시대의 흐름을 완전히 오판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결정타가 넷플릭스였죠. 넷플릭스가 한국 시장에 진출할 때 방송국 사람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누가 돈 내고 드라마를 봐. 하지만 넷플릭스는 방송국이 상상도 못할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바로 압도적인 자본과 무한한 자유였죠. 넷플릭스는 창작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내가 다 대줄게. 대신 간섭은 안 해. 만들고 싶은 거 한번 다 만들어봐. 제작비를 보면 한국 방송국은 150억 원이면 대작이라고 했는데 넷플릭스는 300억에서 400억을 투자합니다. 그 결과는 전 세계를 강타한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같은 드라마가 만들어졌죠.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최고의 작가, 감독, 배우들이 만든 이 걸작이 한국 방송국이 아닌 미국 플랫폼인 넷플릭스를 통해 세상에 나오게 된 겁니다. 지상파는 예산은 해마다 깎이고 PPL을 강요당하고 심의 규제에 시달립니다. 그러면 창작 의욕은 바닥으로 떨어지죠. 넷플릭스는 제작비 대부분을 사전에 선지급합니다. 창작의 자유를 보장하고 전 세계에 배급이 가능하죠. 제작하는 입장에서 리스크가 훨씬 적습니다. 지금 유능한 PD, 작가들이 방송국을 탈출하고 있습니다. 방송국에 있으면 검열받고 예산이 깎이는데 넷플릭스나 유튜브 가면 돈도 더 주고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인지유출이 가속화되니까 방송국 콘텐츠는 질이 떨어지고 시청률은 더 떨어지고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조직이 느리고 구식이라는 겁니다. 유튜브들은 어떻게 일할까요? 오늘 아이디어 내면 오늘 당장 촬영하고 바로 업로드합니다. 트렌드가 발생하면 즉시 반영하고 시청자 반응을 실시간으로 보며 조정하죠. 한 명의 유튜버가 촬영부터 편집 업로드까지 모두 처리합니다. 그런데 방송국은 회의하고 보고서 작성하고 결제받고 또 결제받고 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데만 수개월이 걸립니다.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이미 트렌드가 바뀌어 있죠. 예를 들면 특정 사회 이슈가 화제가 되면 유튜브는 당일 잽싸게 만들어서 새벽에라도 영상을 올립니다. 방송국은 기획회의 하고 승인을 받고 촬영 일정을 잡고 섭외하면 그때쯤이면 대중의 관심은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간 후죠. 그 결과는 똑같은 포맷의 관찰 예능, 끝없이 반복되는 트로트 쇼, 새로울 것 없는 막장 드라마죠. 맨날 TV 틀면 외국이나 강원도 가서 뭐 해먹고 손님 초대하고 뭐 먹으러 다니면서 맛있다고 하고 여행 다니고 뭐 이런 거죠. 진짜 솔직히 지겹습니다. 예전에는 연예인들이 방송국 나가려고 PD에게 잘 보이고 찾아다니고 그랬죠. TV에 나가는 게 유명해지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유튜브 채널을 직접 만듭니다. 유재석도 나영석 PD도 유튜브 채널이 있잖아요. 한 연예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방송 한번 나가면 출연료를 받잖아요. 근데 유튜브는 영상 한번 올리면 조회수만 나오면 계속 수익이 들어와요. 제약도 없고 방송사 눈치도 안 봐도 됩니다. 광고 방식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영화 홍보하려면 예능 프로그램 나가는 게 필수였는데 지금은 유튜브 채널을 먼저 나갑니다. 유튜브 출연이 방송 출연보다 효과가 더 좋다고 합니다. 타겟도 명확히 알 수 있고 장점이 많죠. 심지어 유튜브에 돈 내고 출연한다고 합니다. 인기 채널에 한번 나오는데 1000에서 2000씩 낸다고 하네요. 한 영화 마케팅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홍보 전략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예능 출연이 핵심이었는데 지금은 유튜브 출연을 먼저 알아봐요. 효과가 더 좋거든요. 그러면 지상파는 정말 끝난 걸까요? 사실 이렇게 단정하기에는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MBC를 보면 2024년 상반기 186억 원 흑자를 냈습니다. 지상파 중 유일한 흑자였죠. 유튜브 채널 15개를 운영하며 연간 200억 원대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뉴스, 엠뚜루, 마뚜루, 5분 순사 구독자만 수백만 명입니다. MBC의 지상파 광고 점유율이 25.4%로 26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합니다. 뉴스데스크 시청률도 6.2%로 KBS 9시 뉴스를 제칩니다. MBC는 깨달은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TV 방송국이 아니다. 멀티 플랫폼 컨텐츠 기업이다. 무한도전은 TV에서 보든 유튜브에서 보든 무한도전이죠. 플랫폼이 바뀌었어도 컨텐츠 제작 방식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수익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TV 광고, 유튜브 광고, 넷플릭스 판권, OTT 공급, 한 번 만든 콘텐츠로 3번, 4번 수익을 내는 겁니다. 뉴스나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스포츠 같은 경우 아직도 공중파만의 강점이 있습니다. 신뢰도 문제도 있고 생방송은 공중파가 보기 편하죠. 올림픽, 월드컵, 한일전, 축구, 야구 이런 건 분명 메리트가 있죠. TV는 죽었지만 좋은 콘텐츠는 계속 살아남습니다. 젊은 세대는 여전히 TV를 안 봅니다. 신뢰는 회복이 안 되죠. 넷플릭스는 저작권을 다 가져갑니다. 조건은 명확합니다. 변화하거나 사라지거나.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TV 보던 시절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마트가 쿠팡에 밀렸고 은행이 토스에 밀렸듯 지상파도 유튜브와 넷플릭스에 밀렸습니다. 하지만 변화하면 살 길이 있을 겁니다. 모든 건 자신들의 손에 달려 있죠. 과거의 영광은 분명히 끝났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그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방송국 걱정까지 할 건 아니고 제 채널 걱정이나 열심히 하겠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알아서 잘 하겠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파고파였습니다.